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이규호입니다. 오늘은 유명인 사주 분석 및 이름풀이 두 번째 시간으로 영화배우 이병헌 씨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첫 번째 시간으로 롯데 자이언츠의 야구 선수인 손아섭 씨의 그 사주 분석 및 이름풀이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그 연예인으로 와서 그 영화배우로서 그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영화배우라고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으로 그 매스컴에 오르내리고 있는 이병헌 씨의 사주 및 이름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헌 씨가 1970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한 46살 정도 된 그런 배우고, 저도 상당히 좋아하는 배우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그 미국까지 이제 진출해갖고, 브루스 윌리스 같은 그런 그 배우, 세계적으로 유명한 배우들과 같이 그 영화도 만들고, 그러니까 이제 그 한국에서만 이름을 떨치는 것이 아니라 그 세계적인 배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병헌 씨가 그 이병헌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좋은 이름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분의 사주 분석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시간에 이병헌 씨의 그 이름풀이나 사주 분석을 하는데, 그 초점을 갖다가 어디에 맞추냐면은요. 이병헌 씨가 그 유명한 배우라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들어갔고 그 여자 아이돌 가수한테 뭐 몇십억을 내놓으라는 그런 협박을 받아갖고 소송도 했고, 그리고 사람들의 구설수에도 많이 오르내렸는데, 사실 그 이병헌 씨의 그 과거 행적을 보면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여러 번 구설수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박 사건으로 그 소송을 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야구 선수였던 강병규 씨, 그분하고 여러 가지 그 논란이 있었던 적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까지 한번 살펴보면서 그 이병헌 씨의 그 사주와 그 이름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이병헌 씨가 지금까지 있었던 뭐 화려한 연애 경력 뭐 이런 것 말고, 이분이 그 지금까지 살면서 겪었던 사건이나 소송 같은 걸 보면은요. 1998년도에 그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12월 1일 그 서울 용산구 나이트클럽에서 서태지와 아이들 전 멤버였던 그 이준호 씨의 친구와 주먹 다짐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한번 그 주먹 다짐을 해갖고 불구속 입건이 된 적이 있죠. 그리고 2008년도에 그 도박과 관련돼 갖고 소송을 하게 됐는데, 이 소송을 하다가 그 소송에 또 강병규 씨가 개입을 해요. 그래갖고 그 강병규 씨하고도 그 여러 가지 그 논란이 생기고 그랬는데, 결국은 이병헌 씨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병헌 씨가 상습 도박은 무혐의 처분되었고, 손해배상 청구 역시 그 권 씨는 처음에 그 이병헌 씨에게 그 도박 사건으로 그 소송을 했던 분인데, 이 사람은 소송이 취하됐고요. 반면 강병규 씨는 그 아이리스 폭행 사건이라는 것은 그 아이리스라는 그 드라마를 찍을 때, 그때 막 김태희 씨도 나오고 그 강화문에서 막 그 영화 씬도 찍고 그 촬영도 하고 그랬을 텐데, 그때 강병규 씨가 그 촬영 현장에 와서 그 폭행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협박 혐의가 인정돼 갖고 강병규 씨는 201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죠. 이병헌 씨가. 그러다가 이제 2014년에 그 젊은 여성들, 무명 여자 아이돌 그룹인데, 이 여자분들하고 이제 썸씽이 생겨갖고 그 소송을 해서 이 여자분들은 그 징역을 무혐의 처리된 것이 아니라 그 유죄 판결을 그 받았습니다. 아직 최종 판결까지 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하여튼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사건을 보면은 1998년도면은 그 젊었을 때,
그러니까 30대인가요? 그때 그렇게 됐고 2008년도에 이제 이 강병규 도박 사건이 되면서 강병규 씨하고 상당히 길게 오랫동안 끌고 갔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골치 아팠었는데 2014년에 이제 아이돌 협박 사건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병헌 씨의 사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헌 씨의 그 시간은 몰라요. 제가 전화를 해서 물어볼까 했는데 물어본다고 하더라도 이분이 가르쳐 줄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제가 그 정도로 열성적이진 않아요. 이병헌 씨한테 직접 전화해 갖고 막 시간까지 알아내고 그럴 정도로 그렇게 열성적이진 않습니다. 하여튼 1970년 7월 12일생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이 3주만 봤을 때 그 경술년 개미월 개사일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이분의 사주를 보면 딱 봤을 때 있잖아요. 그 구성이 좋다는 걸 딱 느끼시겠습니까? 이분 사주를 보면서. 이분이 그러니까 그 영화배우로서는 성공하신 분인데 구성 자체는 상당히 좋죠. 우선 이 6개의 오행 중에 술토만 빼놓고 전부 양권으로 돼 있죠. 그렇죠. 제가 그 음권, 양권 설명을 할 때 음권이면 음권끼리, 양권이면 양권끼리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좋은 사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술토만 이제 삐딱하게 나가고요. 나머지는 구성이 좋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술토가 나오면서 어떤 형살이 생겼는데 이 술토하고 미토하고 이제 형살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만약에 축토가 들어오면 축술 및 사명살이 형성이 됩니다. 이 점이 이분에게는 좀 약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사주는 정확한 용신을 파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지금 일간이 그 개수인데 이 사주가 신강한 사주인지 신약한 사주인지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사주가 좀 몰려 있으면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는데요. 시주가 어떤 게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신강한 사주가 될 수도 있고 신약한 사주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용신을 파악하기가 힘들다는 점이 이 사주의 애로점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충국의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얼마든지 그 흘러가는 운을 파악할 수가 있죠. 그러면 지금 이분이 있잖아요. 이 사건 일지를 봤을 때 1998년도에 있었던 이런 불구속 뭐 주먹 다짐하고 뭐 이런 것은 큰 사건이 아니었다고 보는데 2008년이 되면서 이런 도박 사건 때문에 그 소송을 당하고 여기 또 강병규라는 전 야구 선수가 개입을 하면서 사건이 복잡해졌거든요. 그럼 2008년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의 그 사주를 보면은요. 39살서부터 48살까지 정해대운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46살이니까 현재 정해대운에 속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정해대운은 언제냐면은 2008년도입니다. 2008년도. 그러니까 이분이 그 도박 사건으로 소송을 당했을 때 이때가 새로운 대운이 시작되는 그런 해였어요. 그런데 이 새로운 대운이 무슨 대운이냐면 정해대운이거든요. 그런데 이 정해대운이 청간은 정계충으로 깨지고 지지는 사해충으로 깨집니다. 청간 지지가 다 깨지는 대운이에요. 그러니까 청간만 충국을 받든가 지지만 충국을 받아도 좋은 운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런데 39세 정해대운 같은 경우는 이 10년 동안 청간 지지가 다 충국을 받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에는 이분에게 있어서는 좀 치명타라고 할 수가 있어요. 흘러가는 운 자체가 치명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워낙 유명한 분이니까 뭐 영화 쪽이라든가 하는 일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이런 소송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스캔들 같은 게 발생을 하면 특히 영화 배우라든가 이런 공인들한테는 방송에 못 나올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그 지금 한 분만 예를 들자면 그 영화배우 이경영 씨 같은 경우도 그 젊은 여자하고 뭐 어떻게 뭐 젊은 여자를 어떻게 했다 뭐 그래갖고 오랫동안 영화계에 못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생활을 잘못 관리를 하면은 그 광고 같은 것도 다 끊기고, 그리고 이제 스크린에서 이제 막 떠나게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 지금 이병헌 씨 같은 경우는 39세서부터 48세 정예대운 이 10년 동안이 천간 지지가 다 깨지는 그런 해예요. 그러니까 이 39세서부터 48세까지는 사람이 겸손하게 살아야죠. 대단히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강병규 씨가 개입한 그런 소송 사건이나 아니면 그 여자 아이돌에 의해서 지금 막 소송도 하고 뭐 언론에도 오르내리고 그런 것들이 모두 이 10년 사이에 천간지지가 모두 깨지는 이 10년 사이에 모두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흘러가는 대운을 봤을 때에는요, 지금 이 39세서부터 48세까지 정해 대운도 문제지만, 그런데 지금 46살이니까 지금도 46, 47, 48, 한 3년 정도 남았잖아요. 그런데 59살서부터 68살까지 기축대운, 이때도 만만치가 않아요. 이분의 흘러가는 대운을 봤을 때에는 59살 기축대운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 토기운이 월지 포함해서 2개거든요. 6주, 3주만 봤을 때. 그러면 월지 포함해서 2개면 이 토기운이 용신이 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이 사주가 신강한 사주가 된다고 하더라도요. 신강한 사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토기운이 용신이 될 가능성은 높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월지 포함해서 2개면은 많거든요. 그런데 59살 기축대운 같은 경우는 위아래로 토기운이 들어오는데 이 축토는 축술미 삼형살에 해당이 됩니다. 천간인 이 기토는요, 음권에 해당이 되는데 일단은 음권 양권의 구성도 안 맞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축토가 들어오면서 축술미 삼형살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일단 59살서부터 68살이면 그 60대에 해당이 되는데, 요즘에 60대면은 한창 나이죠. 그런데 이분은 일단은 나이가 나이인 만큼 건강을 조심해야 되고요. 특히 소화기관인 위를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토가 사람의 그 오장육부에서 소화기관인 위를 나타내니까 뭐 위암이라든가 위궤양이라든가 이런 건강도 조심하셔야 되고, 그 밖에 여러 가지 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의 그 흘러가는 대운을 보면 39살 정해 대운도 천간지지가 다 깨지니까 어려운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59살서부터 68살까지 축술미 삼형살이 형성되는 기축대운도 만만치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올해운은 있잖아요. 을미년인데 올해운은 뭐 큰 문제가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건 또 뭐냐면은 48, 49, 시은 이 3년 동안은 그 부인인 이민정 씨죠. 제가 그 연예인들 이름은 잘 모르고 그 탤런트 이름들 잘 몰라요. 그런데 그 이병헌 씨의 그 부인과의 관계도 이 3년 동안은 상당히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48살 정윤영 같은 경우는 천간이 정계충으로 깨지잖아요. 그런데 이 천간이 깨지는 이 정화가 수국화로 재에 해당이 됩니다. 재라는 것은 남자에게는 부인에 해당이 되죠. 그런데 이게 정계충으로 깨지는데 49살이 되면은요, 무술년이 되면서 사술 원진살이 돼요. 원진살이라는 것은 배우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안 좋은 거죠. 그런데 쉬운 살이 되면 이제 사해충이 됩니다. 배우자 공이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지가 충국을 받는 때, 그때하고 원진살은 같이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49살하고 쉬운 살, 이때 원진살하고 일지가 깨지는 해가 들어오는데 48살, 이때에는 또 천간이 정계충으로 깨지니까 48, 49, 50 이때 조심하셔야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그런데요. 아이 낳고 한 1, 2년, 2, 3년 정도 있으면 사이가 나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병헌 씨는 또 늦게 결혼을 해갖고 이런 사건도 있었는데 그 흘러가는 운도 그다지 잘 따라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흘러가는 운 자체가 그렇게 좋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 무자대운 같은 경우는 제가 이게 용신으로 해석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시주를 몰라갖고요. 정확히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데, 일단은 1년운 자체는 그 을미년도 그렇게 좋다고 보기는 어렵고, 을미년이나 병신년이나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48세, 49세, 50세는 상당히 주의해야 된다. 특히 배우자와의 관계를 주의해야 된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병헌 씨의 그 이름을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이병헌이라는 이름을 보면은요, 이게 밝을 병자에다 그 법헌자입니다. 획수는 그 성인 이씨가 7획이고, 이 병자가 9획이고요, 헌자가 16획이에요. 그 이름을 지을 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첫 번째로 이름이라는 것이 부르기 쉽고, 그리고 좀 우스꽝스럽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병헌이라는 이름은 그냥 부를 때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흔한 이름도 아니에요. 병현이는 많은데 병헌은 그렇게 흔한 이름이 아닙니다. 그리고 뭐 우스꽝스러운 이름이라든가 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나름대로 개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그 목기운 성은 이제 바꿀 수 없는 거니까 화기운이 두 개가 들어갔는데, 그렇다면은 이 화에 해당하는 것이 화기운이 용신에 해당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3주만 봐서는 화기운이 용신에 해당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주에 금기운과 수기운이 들어와서 이 사주가 그 신강한 사주가 되면 화기운이 이제 용신운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시주를 모르니까 제가 어떻게 알 수가 없고, 이분이 있잖아요. 그 이름을 지으신 분이 그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화기운을 2개씩 넣을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지을 때 사람들이 그 요즘엔 돈을 좋아하니까 그 제에 해당하는 오행을 그 제에 해당하는 그 한자를 이름에다 무조건 집어넣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기운이 용신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2개씩 넣을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사주를 봤을 때에는 또 오행이 치중되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수기운 2개, 토기운 2개, 금기운, 화기운 이렇게 하나씩 있기 때문에 오행이 치중되어 있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이렇게 화기운에 해당되는 한자를 그 2개씩 넣을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그 원형이정 사격에는 잘 맞아요. 그러니까 7, 9, 16 이렇게 획수가 돼 있는데 7회 다음에는 뭐 몇 획이 와야 된다, 이런 게 있거든요. 이 원형의 이정 사격에 맞추려면 7회 다음에 9획이 나오면 그 다음에는 뭐 15획 같은 건 절대 안 되고 16획이 들어가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숫자가 있는데, 지금 원형 이정 사격에는 잘 맞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을 지으신 분이 그 성명학 이론을 전혀 모르는 사람은 아니고 그 이론을 어느 정도 공부한 사람이 지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그 이름풀이 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요. 수리성명학에서 말하는 이 원형이정 사격이라는 이런 것은 별로 그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이름을 지을 때 이걸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7획하고 9획하고 합쳐서 16획이잖아요. 이게 뜻이 좋아야 되고, 이쪽은 25획이니까 이것도 좋아야 되고, 그리고 3개를 다 합쳐서 7, 9, 16이니까 그 32획의 내용이 좋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그 획수를 잘 맞춰서 이렇게 하는 것을 원형이정 사격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모순이 뭐냐면은요. 사람들이 돌림자를 많이 쓰잖아요. 돌림자를 많이 쓰면 돌림자가 들어가면 이 원형이정 사격에는 대부분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형이정 사격의 그 내용이 다 좋으려면 이 들어가는 획수가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돌림자라는 건 그 돌림자만 써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님이다. 그러면 동생은 정인영, 정세영 뭐 이런 식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리고 그 아들 분들 보면은 뭐 정몽준, 정몽원, 정몽구 이런 식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정씨하고 몽자는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그래 이름 짓는 사람 입장에서 맨 마지막 한 글자만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돌림자가 들어가면 원형이든 사격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요즘에 이제 자식을 한두 명만 나니까 이름을 돌림자를 안 쓰고 대부분 짓지만 예전 지금 기성세대들 보면 그 형제들도 많고 그런데 대부분 돌림자를 사용합니다. 대부분 돌림자를 사용해요. 그러면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지금까지 원형이든 사격이 안 맞았다는 얘기거든요. 대부분의 한국 사람 돌림자를 사용한 사람들은 이 원형이든 사격에 맞춰서 이름을 안 지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럼 그 사람들이 전부 그 이름이 안 좋아갖고 인생에서 성공하지 못했어야 되잖아요. 뭐 사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든가 뭐 그래야 되는데 그런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수리성명학이라는 것이 주장하는 이론이 타당성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좋은 이름의 그 기준은 첫 번째로 부르기 좋고 그리고 이름이 우스꽝스럽지 않아야 되고 그 발음 자체가 멋있어야 되고 이런 걸 이제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용신에 해당되는 한자가 그 사람의 이름에 들어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화기운이 용신이다. 그러면 화기운에 해당하는 한자가 이름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름이 이제 세 글자가 있잖아요. 세 글자가 있으면 우리가 보통 용신, 희신 그래갖고 두 가지 정도를 잡잖아요. 그럼 두 개만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세 개를 전부 다 이 용신에 맞출 필요는 없고 한 두 개만 들어가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형이정 사격에는 맞출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뭐 맞추면은 뭐 나쁘지는 않겠지만 일단은 이것 자체의 그 이론적인 타당성이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제가 그 예전 그 손아섭 씨 이름풀이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곡획장명법으로 했을 때 좋은 이름이 나와야 된다. 저는 이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리성명학에서 하는 이 원형이성 사격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그 돌림자만 보더라도 그 타당성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지금 나와 있는 성명학 이론을 살펴봤을 때 그 핵수 갖고 이렇게 따지는 그런 이론을 봤을 때에는 그 곡획장명법의 그 내용이 가장 타당성이 있고 정확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병헌 씨의 이 이름을 그 곡획장명법으로 풀어보면 104액이 나옵니다. 이분이 70년생이니까 32액이 나오고 이 16핵, 20핵, 36핵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에 있는 핵수하고 맞지 않는 이유는 이 곡핵이라는 것은 붓글씨로 썼을 때 핵수를 말해요. 그 핵수를 원래 핵수에다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배가 조금 넘게 나오죠. 그런데 104핵이 나오는데요. 104핵이 그 내용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그 104핵의 내용을 봤는데 여기에 그 포인트는 뭐냐면 나중에 별로 안 좋다고 나옵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이 104핵의 어떤 내용인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대낮에 밝은 빛이 없으니 가정에 근심과 걱정이 많도다. 육친의 덕이 없으며 밖에는 인간의 덕도 없도다. 아들은 서너 명을 두지만 어느 하나도 종신할 자손이 없도다. 이름자가 이와 같으니 말년에 자기 몸을 의지할 곳이 없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 이름이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병헌 씨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스캔들에 말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혹시 그 이민정 씨하고 뭐 이혼이라도 하면 어떡하나 뭐 부부관계는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주를 봤을 때 흘러가는 대운 자체가 일단은 59세 기축대운이 너무 안 좋아요. 지금 39세 정예대운은 이제 3년 남았으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뭐 극복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59세 이 60대 기축대운이 삼형살에 딱 걸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 이름까지 제가 지금 이름풀이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이 이름풀이의 그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은 나중에 안 좋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리고 가정에 이제 근심과 걱정이 많다 이 얘기니까 밖에서 하는 일보다는 가정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많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름을 바꿔야죠. 바꾸는데 이병헌 씨처럼 유명인 같은 경우는 완전히 다른 이름으로 바꾼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요. 한자를 바꾸면 되죠. 한자를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이병헌이라는 이름은 똑같이 쓰면서 한자만 이 곡해액에서 좋은 획수가 나오도록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 이병헌 씨하고 친한 분들 있으면 그 이병헌 씨 잘 설득해 갖고 저한테 그 다시 장명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주선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병헌 씨는 제가 좋아하는 배우예요. 저하고 이제 나이도 비슷하고 그래갖고 그 이병헌 씨가 나오는 영화를 보면은 좀 시원시원하고 답답함이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주 좋아하는 배우인데 이병헌 씨의 이름풀이하고 이런 걸 이제 할 때 워낙 좀 스케일이 큰 분이고 뭐 지금까지 뭐 나왔던 영화라든가 뭐 이런 것까지 보고 막 그런 것은 어려운 일이고 요즘에 사건에 막 휘말리고 그래갖고 제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사건이라든가 뭐 흘러가는 대운 이런 걸 이제 중심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성공한 분임에는 틀림이 없고 이 사주의 구성도 좋은데 흘러가는 대운에서 좀 유의할 점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 이 이름이 용신에 해당되는 한자가 들어갔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일단 곡객장명법으로 봤을 때 내용이 별로 안 좋다. 그래서 한자 이름을 좀 바꾸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영화배우 이병헌 씨의 사주 및 이름풀이였습니다. 제가 유명인들의 사주 및 이름풀이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여건이 되는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올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지금까지는 사주상담가 중랑천이라는 이름을 썼는데요. 새해가 시작이 되면서 저도 좀 변화를 주려고 이 중랑천이라는 닉네임은 이제 사용하지 않고 제 본명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주상담가 이규호. 근데 이 호라는 이름이 여기 받침이 있으면 발음하기가 좋은데 받침이 없어갖고요. 발음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리고 이 중랑천이라는 중랑천이라는 것은 하천 이름인데요. 서울 강북 지역에 흘러가는 하천 이름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중랑천이라는 하천을 제 닉네임으로 사용을 했냐면 직장을 다녔었는데요. 면목동에서 하계동까지 꽤 긴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걸어가면 제가 거의 뛰다시피 해서 걸어 다녔는데도 한 70분 정도 걸렸어요. 근데 그 거리를 6년 동안 걸어 다니다가 또 2년 동안은 잠실까지 자전거를 타고 다녔습니다. 중랑천을 따라서요. 그러니까 자전거 타고 다닐 때는 자전거 타고 가다가 성수대교 있는데 한양대학교 있는 쪽에서 한강으로 빠져가지고 쭉 가다가 잠실철교 이제 넘어서 갔었죠. 이렇게 8년 동안을 중랑천을 이용을 하니까 거기에 이제 중랑천을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닉네임을 갖다가 중랑천이라고 했는데 저도 뭔가 변화를 줘야 될 것 같고 지금은 이제 중랑천에서 운동을 하지 않는데 이걸 평생 동안 갖고 다닐 수 있는 이름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냥 제 이름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는 또 더 멋진 분들,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분들을 또 선정해서 그분의 사주 분석 및 이름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